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날씨가 더운 데다 장마철에 돌입하면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장마철에는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쉽게 올 수가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 더 지칠 수가 있는데요. 입시는 체력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체력 관리 신경 쓰시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 수시 모집에 지원할 그 대학과 전형을 대략적으로 좀 정해놓고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보면서 원서 접수 일정과 대학별 고사 일정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을 위한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수험생활에서 사실 점점 더워진 날씨처럼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준비 시간처럼 아마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람마다 또 즐겁게 하는 것들도 힘이 나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되뇌이시면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이 대입 합격을 이끌어 주실 명장이십니다. 입시계의 히딩크라고 할 수 있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수험생들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잘 해오던 수험생활이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선 우리 학생들이 6월 모평 성적도 나왔고 기말고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좀 잘 파악하고 방향성을 일단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인지 정시인지, 수시라면 뭐 학생부 조합인지 교과인지 이렇게 정한 다음에 성실하게 수험 생활에 임하면 그러한 모습을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마이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고 교사 김학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말고사도 끝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 하셨지만 그 여름방학 전에 여러분들이 좀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여름방학 때에도 수시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수시 준비한다고 놓칠 수 있는 그 학력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 준비는 수시 준비대로 그다음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은 항상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준비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이번 달에 3차례 걸쳐서 열리는데요. 7월 20일 일요일 그리고 22일 화요일 또 24일 목요일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HR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그 꿈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꿈을 계속 찾아가던 중 아는 분이 HR 컨설턴트인데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 감명받아서 HR 컨설턴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탐색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워서 공부하기 힘들죠? 네. 요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될까요? 저는 제 성적을 원하는 대학 수시 지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수시
지원할 때 각 학교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해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수시 전형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사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을 보면요. 국어하고 영어는 2.3등급, 수학이 1.5등급, 사회 1.6등급, 국수영사 평균 1.9등급입니다.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3등급으로 출발해서 2학년 때까지 2등급으로 향상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등급 줄곧 유지, 2학년 때 1등급으로 매우 향상됐습니다. 네. 영어는 더더욱이 4등급으로 출발해서 3등급 거쳐서 2학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보면 6월 국어가 100분이 99에 1등급, 수학 영어가 97에 1등급, 법과 정치 97에 1등급, 사회문화 88에 2등급, 100분위 합 386에 1.13등급입니다. 네.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지금 국어가 지금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네. 수학 영어는 줄곧 1등급 유지, 사회문화도 마찬가지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매우 향상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 1학년에 환경 봉사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부반장, 반 친구들에게 수학 멘토 역할을 했더라고요. 다문화 차상위 가정 학생 멘토링을 했고, 3학년 부반장, 그 밖에 이제 1, 2, 3학년은 정치 토론 동아리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비교적 적습니다. 1학년 17, 2학년 29시간, 방과학교 꾸준히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JA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했고요. 통일 골든벨에 참여를 했고, 교회적 독서 활동은 약 30여 권의 독서 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표창장, 글짓기 장려상, 수학경시대 장려상, 그 밖에 이제 봉사상, 성실상, 지리 올림피아드 장려상이 있고요. 교과 우수상도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2013 작년이죠. 사회 한국사 경시대 우수상이 있고요. 수학 경시대 1학년과 마찬가지로 장려상을 받았고요. 중국의 경시대회, 그 밖에 표창장, 그 밖에 독서의 달 장려상 등이 있습니다. 네, 상을 참 많이 받았네요. 예, 올해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과 우수상하고 이제 테스트도 지금 상급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1지망으로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으로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과, 비교과 모두 우수한 학생인데요. 특히 영어 성적이 약진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내신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4개의 교과 평균 1.9등급,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영역별로 보면 국어, 영어가 한 2.3등급이고 수학이 1.5, 사회가 1.6인데 매우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학기별로 보면은 1학년 1학기 2.7, 1학년 2학기 2.2, 1.3을 거쳐서 2학년 2학기에는 1.2등급으로 최상위권까지 뛰어오른, 즉 급격히 향상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도 지금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국수영사 등급으로 보면 1등급, 사탐이 1.5등급이고요. 네. 100분위 합 386에 약 한 1.13등급이면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보면,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같은 1등급이라도 이제 100분위에 97의 1등급에 걸려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한다고 봤을 때는 100분위 98 이상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제는 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적도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 인문계인데도 이 수학의 강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어떤지 또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얘기하기 전에 논술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학생 논술 전형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비교과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쭉 꼼꼼히 좀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전공 적합성하고 이제 수학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뭐 아까 뭐 프로젝트 같은데 과정 수료했고 각종 경시대에 굉장히 많은 경시대 지금 탐구 활동이나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공 관련해서는 교육공학에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수학 경시대회나 등등 이런 수상 기록을 종합하면 상경 계열의 좀 전공적 합성이 좀 우수하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중요한 스펙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격히 학교별로 상승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학업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주도성이나 리더십, 성실성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 학급 부반장을 역임을 두 번 했고요. 방과학교도 꾸준하게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표창장이 뭐 제가 세보니까 한 8건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봉사상이나 성실상 이런 부분들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요. 리더십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 세부 능력이나 등등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써주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보완할 점을 본다면 인성 즉 공동체 의식 이런 파트에서 보면 반 친구들에게 아까도 봤지만 수학 멘토 활동을 했거나 또는 다문화 차상위 가정 학생 멘토링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뭐 봉사활동의 시간이 양적으로 뭐 46시간 양적으로도 비교적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적은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좀 소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학과를 보면 교육공학 또는 경영 등등 해가지고 전형도 지금 아직 갈피를 좀 덜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활동의 흔적, 실적 등을 근거로 해서 전공의 방향 설정이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수학의 강점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상경 계열이 오히려 우리 학생에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교육공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굉장히 좋죠. 상승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교내외 활동 실적과 나만의 특별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전공 선택 그리고 진로 활동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85m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5m 점에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한 대학의 준비도 이제 85%라는 얘기인데 15%만 잘 채우시면 이제 합격에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일지망서부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교육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5명을 뽑고요.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이루어지고 여기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특징, 면접이 없다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만 반영함으로 자소서 내지는 뭐 추천서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경쟁률은 뭐 17에서 19대 1인데 평가 내용을 좀 보시면 충실한 학교 생활 및 활동을 통해서 꿈 갖기, 여기에는 뭐 적성과 인성이겠죠. 성장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좀 보면요. 우리 학생은 좀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서 적성, 인성, 성장 잠재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 향상 추이,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 유지는 기초학업 능력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공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우수하게 맞다라고 보면 상경 계열이 또
적합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모평 기준으로 본다면 국수 영탐 100분위가 386점, 상위 한 2.3%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성적이면 정시 지원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영학과 54명을 뽑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인성면접 30을 가면 최종 선발하고요. 최저 기준 없습니다. 올해는 2단계 면접이 10% 감소했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이제 폐지가 됐고 제출 서류 간소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희대 인재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학생이 이제 인재사항을 물어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인재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희대 인재사항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천적 세계인, 학문적 수월성,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창조인, 인간과 자연 공동체 조화를 모색하고 사유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학생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의 지금까지의 뭐 도전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년 이제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학생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학생이 거기에 맞춰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6월 모평 기준으로 본다면 경희대 경영학과도 지금 성적이 유지가 된다면 정시에도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세 번째로 성균관대 이제 논술 전형이 되는데요. 사회과학계열 160명을 뽑고 학생부 40에 논술 60인데 아무래도 그 실질 반영 비율은 영향력은 논술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최저 기준이 보면 국수 영탐 3개 등급 합 6 이내인데 우리 학생은 뭐 월등히 지금 수능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고요. 지금 특징을 보면 당연히 수능 최저 충족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 평가하고 논술 성적을 합산해서 이제 총점수로 선발하게 되는데 시험일이 이제 11월 15일이란 말이죠. 네. 수능 이후니까 요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좀 지원해 놓는 것도 일종의 보험 드는 식으로 지원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수능 성적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수능에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이 났을 경우에는 논술을 포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정시에서의 가능성도 고려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그 입시 상담서 보낸 걸 보니까 경제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 상경계 논술을 단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경계열 하면 일단 논술 중에서 수리 논술의 어떤 그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리 논술이 배점이 낮다 하더라도 수리 논술을 어떻게 좀 치렀느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제 약간의 그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리 논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꼭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지금 모의 논술을 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모의 논술도 이제 올해 어떤 그 논술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 논술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여러 번 그 작성을 해가면서 계속 수정도 하고 어떤 그 대학의 어떤 채점 기준 안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글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번 그 수정도 해가면서 완성된 어떤 그 논술을 써 내려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 말씀대로 우리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받고 이제 기말고사도 대부분이 끝났는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수시의 지원에 대한 큰 틀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적합한 생각일까요, 이게?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 비교과, 모의 성적, 수능 성적을 이제, 평가해 보면,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지금 제일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도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1.9등급 가지고 조금 차라리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방향성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상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맥락을 좀 뒤집어 보면 논리적 글쓰기 능력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그 부분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통과 가능성이 있고, 근데 수학에 강점이 있는 곳으로 봐서는 수리 영역이 출제되는 논술 전형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시 전형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외에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을 하나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사회과학 계열에 70명을 뽑고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최저 기준을 보면 국수영타 1개 1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자소서 추천서 인재상, 여기 인재상 보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 참고하고요. 12, 3대 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고려대, 연세대 이제 논술 전형을 보면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 아까 논술 비중이 지금 45%로 돼 있지만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유형을 보면 지금 언어 논술이 75점, 수학이 25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 파괴력은 오히려 수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고려대 논술도 수능 이후에 본다는 점, 그거 참고를 하면 될 거고요. 최저 등급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세대학도 이제 고려대하고 거의 뭐 차이는 없지만은 네. 지금 논술 비중은 70%인데 최저 기준은 4개 등급 합 6이란 말이죠. 여기도 충분히 우리 학생은 차라리 이제 최저 등급이 높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면 사고형 논술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인문사회 교과 통합하고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도 포함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수리 통계 자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표 해석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관점에 보면 우리 학생은 충분히 무난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 뭐 지금 상승세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좀 더 높이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여름 방학 기간에도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HR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고3 학생 합격 로드맵입니다. 전경사항은 모의고사 100분위로 올려 안정적 1등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비교과는 부족한 봉사활동의 이유를 소명해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맞는 전공이 상경 계열도 있으니까 이번에 지원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고요. 큰 그림으로 정시까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 교육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희대 경영학과를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그리고 본인 희망한 대학 외에는 성균관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대입에서 눈길을 끄는 이색 학과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실속파 수험생들한테 특히나 이색학과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4년제 대학은 물론 2, 3년제 대학까지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는 재학생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설학과들을 나서고 신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많지만요. 오늘은 좀 일부지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속파 수험생들이 고민해 볼 만한 이 이색학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세 개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화여대입니다. 국내 최초죠. 뇌인지과학 전공을 신설을 했습니다. 말로 본다면 뇌인지과학 하면 그쪽 의학 쪽 같지만 실제로는 의학 외에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법학 그리고 교육학까지도 여러 전공이 융합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도 졸업을 한 뒤에 의약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 이 수시 모집부터 신입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스크랜튼 대학의 융합학부 소속으로 수시 모집에서 20명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재학생 학점을 좀 유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입학 성적에 따라서는 2년 또는 4년 동안의 등록금을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또 해외 연수에 대한 장학금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설에 따른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좀 학과명이 좀 긴데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입니다. 어렵네요. 네. 바이오 의학 분야에 특성화된 학과인데요. 생명산업 분야의 실무형 인재 배치를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 입시에서는요, 수시 모집에서는 과학인재 전형에서 10명을, 그리고 논술 우주 전형에서 15명, 그리고 정시에서 5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술 우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이 걸려 있는데 다른 특성학과죠. 반도체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최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학과 같은 경우에도 4년간 학비 전액이 지원되는 등 신입생들에 대한 혜택이 좀 파격적이라는 점도 좀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 번째로 소개를 해주실 대학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서울 캠퍼스인데요. 산업보안학과입니다. 저 요즘 카드사나 통신사 때문에 정보 유출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래서 신설이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정보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경제경영대학 안에 산업보안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명, 그리고 종합전형 일반형에서 5명, 그 다음 심화형에서 10명, 그리고 논술전에서 10명을 뽑게 되고요. 정시 모집도 가군에서 8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또 혜택을 본다라면 합격자들 가운데서 절반 학생입니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4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업을 지원하는 지급 등도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우리 수험생들이 또 고민을 해볼 만한 이색 전공학과 2, 3년제 대학들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2, 3년대 대학은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카지노와 관련한 학과들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의 카지노과, 경북과학대학교의 보안 카지노 경영학과, 그리고 대원대학교의 호텔 카지노 경영학과들이 개설이 돼 있어가지고 호텔 쪽이나 아니면 그런 관광 쪽으로 학생들을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기가 올라간 커피 산업과 관련된 학과도 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고구려대학교의 커피 외식 산업 창업 복지과, 그리고 군장대학교의 커피 바리스타과, 그리고 대구보건대학교의 와인 커피 전공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분야, 특성 있는 학과는 아무래도 취업이랑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바로 3교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기술자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여학생인데 항공우주과학기술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을까요?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탐사선이요? 굉장히 좀 이색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우리 학생? 처음에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천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네. 2학년 때 캠프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로에 대한 그 명확한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학수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했나요? 논술을 포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지원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이따 잘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전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부터 우리 학생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1학년에서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1.6등급, 영어 2.2등급, 과학 1.3등급, 국수, 영과 평균 1.89등급입니다. 네. 예,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수, 영을 보면 국어가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을 받다가 2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A형이 2등급, 수학 B형이 2등급, 영어 1등급, 화학 1이 2등급, 지구과학 1이 1등급으로 평균 1.6등급입니다. 네. 예, 4월과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이 유지가 됐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면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교내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1학년에는 2학기 학급회장, 물리부장, 지구과학부장, 학력 우수반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학급회장, 생물부장, 생명과학부장 역시 학력 우수반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네. 네, 3학년에는 기하학 벡터 부장을 했고요. 동아리는 전 학년 천체 관측관 부장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이 41시간, 2학년이 64시간 했고요.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 역시 많은데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에서 주최한 겨울방학 과학 체험학습에 참가를 했고요. 역시 서울대에서 여름 공대 프론티어 기계항공공학부 캠프 수료해서 장려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 시교육청 지정 지구과학 부문에서 영재학부 과정 수료하고 과학 보고서에서 역시 우수상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과학경실의 지구과학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교과 우수상에서 많은 과목에서 이제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2013년 역시 다양한 교과 우수상과 과학 관련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 경력 등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봉사상과 과학 관련 수상이 있습니다. 예, 희망대학은 1지망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논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고 있고요. 네. 예, 2지망은 한양대 기계공학부 논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3지망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또는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정말 진로 목표가 뚜렷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논술 전형에 대해서 준비 유무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비교 활동 보셨는데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예, 교과 비교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전형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교과 비교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좀 유리한지를 가능성을 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내신 성적이 아까 평균 국수 영과가 1.89등급이었습니다. 예, 1.89등급이면 교내에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상위권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모의고사 성적도 1등급에서 2등급 선으로 현재 상위 대학과 상위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교내 활동도 그렇고 수상 내역도 그렇고 교회 활동을 보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경험을 실제로 이제 한 학생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공 적합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내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면 이제 학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을 받은 그런 학생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학급 회장도 많이 했고요. 또 동아리 어떤 부장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좀 만들어낸 그런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논술 준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은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내신이나 교내 활동, 수상 경험 이런 거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완할 점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궁금한 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치러졌나요?
네, 아니요. 아직 이틀 뒤에 봐요. 예, 그렇군요. 우리 학생도 잘 알겠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수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틀 뒤에 있는 기말고사를 좀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더 중요한 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내신 성적이 조금 하락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이 수시를 접수를 할 때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1학년 때에서 비해서 2학년 때 교과성 조금 하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하락이 됐는지, 예를 들면 뭐 체험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준비해서 조금 뭐 하락이 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서에 그런 부분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6월 모평도 결과를 보면 6월 모의고사 성적만으로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는 정시 전형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양대학교 그 이상의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에서도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유지가 됐을 때 그런 얘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교내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학생이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잘 이렇게 녹아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달리기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연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쩌지 내신이 조금 하락세에 있는 게 아쉽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보여주자. 최대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멈춰섰습니다. 8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준비도가 80%가 됐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선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도 이제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는 16명을 뽑고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1단계를 선발해 놓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이제 학생을 최종 합격생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현재 계획은 면접이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적정이라고 본 것은 이제 합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을 비춰봤을 때 한양대학교 이상의 대학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53명입니다. 아까 서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학생을 뽑아낼 때 학생부만 보게 됩니다. 네. 자기소개 추천서 없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를 보면 상당히 조금 많은 그런 활동이나 좋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융합인재 전형으로 이제 13명을 합격생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융합인재 전형은 올해 신설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작년까지 고대 OKU 전형이 있었는데 그 전형이 사라지면서 이제 융합인재 전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OKU 전형과 똑같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융합적인 어떤 그런 인재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OKU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를 볼 때 내신을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융합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내신을 이제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내신이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학생이 좀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면접 30%에서 이제 최종 합격생을 뽑아내게 되는데 아직 확정된 어떤 면접 방안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는 계획의 제시문을 분석을 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형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봤을 때 희망대학 모두 적정 지원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그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합격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합격 전략 역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제가 우리 학생한테 물어본 게 이제 기말고사 치러졌는지, 근데 이제 아직 안 치러졌기 때문에 충분한 기말고사 성적을,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중요하니까 1학기까지 내신 잘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이제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를 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이 면접은 뭐 어떤 교과적인 어떤 심층 면접보다는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제시문을 분석하는 그런 면접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떤 제시문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사고나 생각을 어떻게 해서 말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방학이 되면 그때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도 면접 준비도 같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도 어느 정도 상위권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계속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시 전형에서도 충분히 우리 학생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면접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빨리 이제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서상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면접 준비에 대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면접도 뭐 굉장히 대학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보편적인 그 면접 형태로 보면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성 면접이 있을 것 같고요. 계열별 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잠재력 면접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 속에 질문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맞는 대답을 꼭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활동한 활동,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좀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잠재력 면접 같은 경우는 전공 심화 과정, 대학생 수준에서 그러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공의 그 관심 또는 지원 동기 등 그러한 것을 구어체로 좀 작성해가지고 좀 실전 연습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무난하게 면접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그 상담 신청서를 보낸 거에 보니까요, 유니스트나 지스트 또 디지스트가 이 수시 횟수 제한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곳이 적합할지 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김학수 선생님 어떨까요? 네, 우선 그 새 학교가 약간 좀 분위기나 성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첨단 신소재 중심의 어떤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나 바이오 기계 쪽에 어떤 신소재랑 관련된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학교이고요. 지스트 같은 경우는 레이저나 차세대 태양 전지 환경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뇌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기계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특수목적 대학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한테 맞는 대학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대학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학교는 제가 이제 두 개 전형을 이제 해놨습니다. 일단 지역균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해놨는데, 그렇다고 두 가지 다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만약에 학교나 이제 지역균형은 지원하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균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만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활동도 보고 수상 경력도 보고 그런 부분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선 지역균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 전형과 비교했을 때 지역균형이 내신의 실제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역균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이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내는데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2배수 이내로 뽑아내고요.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에 면접 및 구술고사까지 반영해서 최종 합격생을 뽑아내는데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의 면접이 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수학
수학만 어느 정도 좀 잘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술 전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우리 학생이 뭐 논술에 대해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논술을 추천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최저 기준이 연세대학교 최저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논술 준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실력이나 과학 실력이 기본이 된다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준비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상담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학생? 대학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어느 대학을 써야 할지랑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잘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 됐어요. 네,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기말고사 꼭 잘 보고 우리 학생은 네. 목표가 분명한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항공우주공학기술자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내신 성적의 하락 이유를 자소서에 기재하시고요. 여름방학 이후에는 면접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를 그리고 상향 수준으로는 서울대를 기경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2 학생은 목표도 분명하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또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3주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출연을 하셔서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한 대학당 1명의 학생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외과 의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상담 심리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진로 진학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